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초보자도 즐길 수 있는 조선왕족실록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1800년 정확히 19세기가 시작하는 시점에 정조의 아들 순조가 23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23대 왕 순조, 24대 왕 헌종, 25대 왕 철종 3명의 왕의 재위기간이 합쳐서 64년 정도 되는데 약 이 60여 년의 기간을 세도 정치기라고 부릅니다. 조선 역사상 최악의 시기라고 꼽히는 세도 정치란 이제 더 이상 붕당의 개념이 무의미해지고 특정 유력 가문들이 정치 집단을 이루어 정치와 사회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던 시기를 말합니다. 영정종 시기의 탕평책을 거치며 특히 정조 시기 줄론 탕평이라 하여 노론조차도 정조를 지지하는 시파와 그렇지 않은 벽파로 나뉘며 탕평책이 나름 잘 진행되다 싶었는데 어쩌다 이 붕당의 정치가 종말을 고하고 세도 정치로 넘어가게 된 걸까요? 그 시기를 이해하는 게 순조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정조 말년 두 가지 가장 큰 정치 축이 있었습니다. 먼저 정조를 지지하던 노론의 시파. 정조는 본인의 몸 상태는 나빠지지만 늦둥이로 낳은 아들의 나이가 어려 걱정하던 찰나에 시파의 대표격이자 안동 김씨라는 초명문가 집안의 김조순과 사돈을 맺을 정도로 그를 외척으로까지 만들며 어린 세자의 정치적 지지자로 육성하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정조가 생각보다 빨리 죽었고 세자가 고작 11살의 나이에 순조로 즉위한 거죠. 아직 미성년자였기에 정조의 할머니이자 순조의 증조모였던 정순왕 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시작하며 권력의 중심이 모두 정순왕후로 이동합니다. 이 정순왕후가 김조순과 반대되는 또 다른 정치축, 정조 반대편에 섰던 노론의 벽파였죠. 오늘의 두 주인공은 사실상 김조순과 정순왕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순왕후는 조선의 21대 왕 영조가 50살이 넘은 나이에 새로 장가를 간 고작 16살의 새 아내였습니다. 당시 사도세자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어린 새엄마가 나온 것이며 세손 시절의 정조 입장에서는 자기와 10살 차이도 안 나는 할머니가 생긴 거죠. 사도세자를 다룬 각종 영화와 드라마에서는 정순왕후가 사도세자의 죽음에 깊이 개입한 악녀로 묘사됩니다. 물론 정순왕후가 노론 집안 출신의 여인이며 그 집안 자체는 사도세자를 몰아세웠을지는 몰라도 사도세자 죽음 사건 당시 정순왕후의 나이 아직 20살도 안 된 어린 소녀여서 개인적으로는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여할 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후 세손 시절의 정조와 나름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해 갔습니다. 원래 보스들끼리는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 두 사람 정치적 입장에서는 적대적 관계가 맞긴 했으나 오히려 서로의 정치적 파트너십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어 정순왕후의 오빠였던 김귀주를 내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정순왕후와 정조의 사이가 급격하게 틀어졌고 또 정순왕후의 집안이 노론 중에서도 정조에게 반기를 드는 노론의 벽파로 전환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10살 차이도 안 나는 손자 정조와 이 정치적 신경전을 벌이기 일쑤였으며 정조가 정순왕후에게 고집을 꺾인 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중하고 정치적 센스가 남달랐던 정순왕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스들끼리 싸워봤자 서로 다친다고 크나큰 사건 사고들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어린 순조 즉위 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비로소 정치 전면에 나섰던 거죠. 정권이 교체된 거예요. 정순왕후는 이전 정조 때의 모든 정책들을 전부 폐기시켜버립니다. 정조가 키워놓은 남인 출신들의 정조 최측근들을 벼르고 있던 정순왕후는 아주 좋은 빌미를 찾으니 바로 천주교, 즉 서학이었죠. 당시 남인들은 어떻게든 천주교와 연관이 되어 있었고 순조 1년이었던 1801년 신유박해라고 천주교 신자들을 대거 탄압하며 정조가 육성해 두었던 남인들이 깡그리 숙청되고 말았습니다. 정조의 오른팔이었던 정약용도 유배를 가게 되었고 그의 형 정약전도 흑산도로 유배를 가는데 이때 배경의 영화가 자선호보입니다. 그리고 순조 2년이었던 1802년 정순왕후는 정조의 특수경호부대였던 장용영을 없애버렸습니다. 규장강은 기능이 매우 축소되고요. 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왜 저런 정치적 보복이 수반되어야 할까 한탄하게 되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정권 교체 시 정치 보복이 없으면은 내가 당하기 마련입니다. 정치 보복을 안 하려고 했던 집권자들도 있었지만 전부 끝이 좋지 못했죠. 이게 권력의 무서움이고 정치의 비정함인 거죠.
정순왕후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건 옳지 않다고 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실제 정순왕후는 정치적 이미지를 생각해서인지 민생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물심령에 힘썼으며 심지어는 일부 정조의 정책들을 계승하겠다며 실행한 부분도 꽤 있답니다. 그렇다면 그간 김조순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을까요? 김조순은 정조 재위 말년 새로운 다크호스로 부상할 수 있었으나 정조의 죽음 이래 정순왕후와 벽파에게로 권력이 넘어가면서 김조순과 시파 세력은 위세가 많이 위축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순왕후는 지나친 정치보복을 감행하지는 않았기에 김조순의 기득권이 보장이 되었고, 그리고 김조순이 누굽니까? 국왕 순조의 장인어른이에요. 자기 딸이 왕비인데 뭐 쉽게 숙청당하겠습니까? 더불어 정순왕후는 스스로 순조 재위 3년째 수렴청정을 거두기로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정순왕후가 죽어요. 노론은 사실상 정순왕후가 이끌고 있었는데 정순왕후 사후 벽파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김조순과 시파 세력이 순조와 힘을 합쳐 벽파들을 아주 탈탈 털며 벽파는 몰락하고 시파가 집권합니다. 보셨죠? 정순왕후처럼 정치보복을 애매하게 하면은 나중에 상대방에게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게 정치의 원리입니다. 그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 보복은 필수인가? 필요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 보복이 무조건적으로 필수인 시대라면은 그 사회는 썩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라는 뜻이고, 이때가 딱 그랬습니다. 이로써 모든 붕당들이 노론 시파를 제외하고 모두 정계에서 사라졌으며 시파가 그 몇백 년의 붕당 대립 역사에서 최종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격인 김조순, 조정은 전부 시파로 장악된 상황에서 붕당 정치는 종말을 고했고 시파의 대표 김조순의 시대가 열립니다. 김조순은 안동 김씨 집안으로 이제는 김조순을 포함한 이 집안이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집안으로 비로소 안동 김씨라는 가문의 주도로 국가가 운영되는 시대로 접어든 거죠. 막 세도 정치기가 시작될 때만 해도 아직 세도 정치라는 개념이 없던 터라 왕권이 스스로 미약하다고 판단한 젊은 시절의 순조는 자기 장인어른인 김조순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컸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특정 가문의 독점이 시작되었던 거죠. 순조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순조의 개인적인 능력을 떠나서 당시 시대적 상황은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신분제, 개판, 낙오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새롭게 개편되고 있었으며, 국외적으로는 서양 제국주의의 국가들이 점점 아시아로 세력을 뻗치던 시기였습니다. 확실한 건 순조는 이런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어울리는 왕은 아니었다는 거죠. 시대적 변화의 요구는 거센데 그 부름에 호응을 하지 않으면 반발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순조도 20대에 접어들었던 재위 11년째 1811년 몰락 양반 출신이었던 홍경래가 평안도에서 반란을 일으킨 이른바 홍경래의 난이 터집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평안도에 대한 지역차별이 극심했고 이 지역차별로 인해 1차적으로 반란이 터졌다고 하지만 실상은 사회 구조적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마땅한 정책을 못 내놓고 있는 실정에 신분은 막론하고 그 혼란스러운 사회에 적응을 못한 세력들이 불만을 축적시키다가 터져나온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안도 전체가 다 홍경래의 수중에 넘어갈 만큼 매우 위험한 사태였지만 1812년 결국은 진압됩니다. 이 여파로 약 2,000명의 목이 잘려나갔습니다. 반란 자체가 문제기는 하지만 실제 당시 조선 정부는 왕이나 신하들이나 사회 개혁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고, 이러니 천주교는 더더욱 퍼지고 지식인들은 사회를 등진 채 실학을 공허하게 외치고 있었고 각종 사이비 종교들이 유행했던 겁니다. 시대는 변하는데 이를 수습할 사람이 조선에 없었고 있어도 나서지 못하는 폐쇄적인 사회였던 거죠. 순조는 아버지 정조같이 야망과 이상향을 기대할 수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조선의 희망이 있었으니 순조의 장남 정식 왕비 소생의 적장자 바로 효명세자였습니다. 효명세자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정조를 꼭 빼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순조조차도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자기 아들 효명세자는 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어느덧 30대가 된 순조의 재위 27년이었던 1827년 순조는 19살이 된 아들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깁니다. 효명세자의 정치력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다들 정조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효명세자는 안동 김씨의 지나친 권력 독점을 견제하고자 자신의 처가였던 풍양 조씨를 내세워 정치적 균형을 내세웠고 촌철살인 같은 사회적 개혁의 필요성을 꼬집었습니다. 더불어 문화예술 방면에 가장 관심을 많이 보였던 효명세자는 잘 살아야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닌 문화예술을 누릴 줄 알아야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일념하에 그 암흑했던 시기에 조선의 문화가 눈부시게 꽃을 피웁니다. 특히 효명세자가 무용이 전공이라 한국 무용은 효명세자 전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였답니다. 모두가 효명세자에게 거는 기대가 컸고 심지어 김조순의 안동 김씨 일파들조차도 효명세자의 등장에 조선이 하루아침에 이토록 달라지는 걸 보고 오히려 효명세자를 지지하고 따르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효명세자를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라고도 지금까지도 평가받는데요. 마지막 희망이란 뜻은 결말은 비극적이란 뜻이겠죠? 과로가 원인이었을까요? 효명세자는 대리천정 4년 차였던 순조 30년, 1830년 20대 초반의 나이로 눈을 감습니다. 아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순조는 안 그래도 건강이 좋지 못했는데 아들의 죽음에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으며 이전보다 훨씬 더 정치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딸들마저 연달아 이르면서 순조는 회복할 기미조차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사이 순조 32년이었던 1832년 안동 김씨의 대표 김조순이 죽습니다. 김조순에부터 안동 김씨가 세도 정치를 시작했다고 하지만은 김조순 자체는 정조가 능력을 알아볼 정도로 타협도 할 줄 알고 선을 넘지 않는 현실 감각도 나름 뛰어났습니다. 순조 또한 괜히 김조순에게 의지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김조순 사후 김조순의 아들들과 그 일가 친척들 이른바 안동 김씨들이 제정신을 잃고 권력을 남용하며 횡포를 부립니다. 삶의 모든 의욕을 잃은 순조는 이들을 막을 힘도 마음도 없었고요. 그리고 순조 34년이었던 1834년 순조는 사망하고 그의 손자이자 효명세자의 아들이 24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